요양원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자연사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백구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백구야,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걔는 말을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백구는 온몸으로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충성심으로. 과연 백구가 지키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백구는 왜 요양원장에게 달려들었을까요? 한 마리 개의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던 정호의 손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가을 공기 속에서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옆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가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10살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자세로 묘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 아버지는 항상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2달 전 요양원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는 정호에게도 백구에게도 너무나 컸어요. 요양원에서는 자연사라고 했지만 정호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잘 돌볼게. 정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정말로 그곳에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정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백구와 함께 아버지 묘소에 인사를 드린 후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정호야,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구나?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백구도 함께 갔다 왔어요. 정호는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백구가 참 기특하구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처럼 묘소를 지키고 있으니 말이야.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백구는 신기할 정도로 충성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매일 묘소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묘소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백구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제는 더욱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정호가 백구와 함께 요양원 앞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백구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평소에 온순하던 백구가 그 남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했습니다. 정호가 급히 백구를 말렸지만 그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물었지만 그 남자는 대답 없이 황급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백구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백구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정말 편하게 가셨을까?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자연사라고 했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지만 정신은 맑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백구는 여전히 정호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생긴 착각일까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정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미뤄두었던 요양원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예의상 요양원장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 6개월을 보낸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잠깐 요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정호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원장님께 고마웠다고 전해드려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호는 백구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백구가 더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는 게 신경 쓰였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접수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호님, 안녕하세요. 원장님께 인사드리러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원장실에서 나온 김 원장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냉담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호를 맞았어요. 아, 정호 씨. 이미 장례도 끝났는데 굳이 올 필요는 없었는데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신세를 많이 졌잖습니까?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죠. 정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잠깐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은 자연사였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요즘 그 개가 우리 요양원 앞에서 자꾸 지저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요양원 앞에서 짖었다고요? 백구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께 피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김 원장은 정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호는 의아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백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고 온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미뤄두었던 일이었거든요.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오래된 가방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정호가 아버지께 선물해드린 것이었는데 안에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조용히 할 줄 아나?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였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왜 이런 걸 남기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우는 녹음기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정우 곁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며 녹음기를 킁킁 냄새 맡았어요. 마치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무언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의 냉담한 태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요양 원장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자연사하신 걸까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정호의 침대 곁에서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마치 정호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요양원장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백구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백구는 정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이요. 백구야, 우리 한 번 더 가볼까? 정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정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들어가지 말고 몰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뒤편으로 돌아가니 직원들의 출입구가 보였어요. 정호는 백구와 함께 조용히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김 원장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요즘 너무 조심스럽다. 정호 씨가 계속 신경 쓰이고 김 원장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원장님,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게가 문제다. 자꾸 여기 와서 킁킁거리고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백구도 김 원장의 목소리를 듣더니 귀를 쫑긋 세우며 긴장했습니다. CCTV는 어떻게 됐나? 김 원장이 물었어요. 그날 분은 이미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창고 쪽도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요. 창고라고요?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창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직원들이 사라진 후 정우는 백구와 함께 요양원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건물 뒤편에 작은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그 창고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급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백구야, 여기가 어떤 곳이니? 정우가 속삭였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작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우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와 서류철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함께 무언가 기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상자들을 열어보니 환자들의 개인 기록과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특별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 명단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우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서류에는 신약 임상 실험, 동의서 없는 참여, 부작용, 발생 시 처리 방안 같은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자금 관리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정우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우는 급히 중요해 보이는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고 백구와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때마침 김 원장과 직원 한 명이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가까스로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고는 잘 정리됐나? 김 원장이 물었어요. 네, 중요한 건 다 옮겼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걱정 마. 증거는 이미 다 없앴어. 그리고 설사 의심한다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환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몇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김 원장이었습니다. 정우 씨인가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요양원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정우 씨가 아니신지요? 정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정우 씨,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나요? 어머님도 계시고.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백구가 정우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요. 비록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위협적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어머니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요?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원장의 위협 전화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정우는 백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 씨, 경찰서에 가시려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호 씨 가족이 과거에 금융 문제로 곤란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죠?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 씨 아버님이 20년 전에 동업자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물론 묻혀진 일이지만 만약 이 일이 다시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오히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호가 소리쳤어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특히 언론에 흘러나간다면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과거까지 조사했을까요?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다니요. 정호는 결국 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거든요. 어머니가요? 언제요? 정호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1시간 전쯤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가 왔어요. 정호는 백구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환자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정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만 원인을 찾기가 어렵네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정호는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매우 약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호야, 집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었다. 이상한 전화요? 요양원에서 왔다고. 어머니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정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부른 거였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게 우연일까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누가요? 요양원 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뭔가 주사를 놓고 가셨는데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사라고요?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죠? 급히 병원을 나온 정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백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어떻게 된 거니? 정호는 급히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웃이 달려와서 설명해 줬어요. 아까 어떤 남자들이 와서 백구를 때렸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몽둥이로. 정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백구까지 다치게 하다니요.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가족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수의사에게 백구를 맡기고 돌아온 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협박이 무서웠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랜 친구인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철수는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정호를 잘 도와주던 친구였어요. 철수야, 나 좀 도와줘. 정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정호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의 불법 실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요. 하지만 이철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정호야,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너도 가족이 있잖아. 철수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호야. 하지만 난 그 요양원에 투자를 좀 했거든. 괜히 문제 만들면 안 돼.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이철수가 요양원 투자자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백구까지. 내가 너무 무력했던 걸까? 정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드려야 했거든요. 정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철수의 배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어머니 병실과 집을 오가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꼭 나으실 거예요. 정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의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정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까지 괜찮으셨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겠어요. 어머니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원장이었어요. 정호 씨,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죠? 정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정호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 이제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님이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 원장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도 이미 쓸모없게 됐거든요. 무슨 뜻이죠? 창고에 있던 모든 증거는 이미 사라졌어요. 컴퓨터 파일도 모두 삭제됐고요. 정호 씨가 가진 건 복사본 몇 장뿐이죠. 정호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숨겨둔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때 백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수의사 치료를 받고 온 백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정호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너무 무력하구나. 정호는 백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호 씨 맞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요양원 기물파손 및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정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도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창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고요. 김 원장이 먼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정호가 증거를 가져온 걸 오히려 절도라고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몇 시간 조사를 받은 후 일단 귀가 조치됐지만 정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난 이제 너와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아. 철수야, 왜 이러는 거야? 요양원 쪽에서 내게 압력을 넣고 있어. 너와 계속 연락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해. 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이철수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어요. 정우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수 상태가 되시고 백구는 다치고 친구는 배신하고 경찰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백구까지. 내가 너무 무력했던 걸까? 정우는 병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어둡기만 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은 너무 강했고 자신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의식이 있으세요? 정우가 급하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의사를 불렀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느꼈어요. 어머니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이에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이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비록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희망의 실마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백구도 병실 구석에서 정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친 몸으로도 정우 곁을 지키는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싸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실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렸어요.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정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우가 급하게 불렀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고 정우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엄마가 정신을 차렸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정우는 기뻐하며 간호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잠깐, 정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들을게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일, 그리고 요양원 일.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계신 건가요? 진실은 백구가 알고 있어.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백구가요? 백구가 그날 밤 모든 걸 봤어.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우는 어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구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봤다는 말씀인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백구는 말을 못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 내가 백구를 따라가 봐.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의 검진 후 어머니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정적인 잠이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정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구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동안 백구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였던 걸까요? 정호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에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백구야, 엄마가 너한테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어. 정말이니? 정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호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마치 어딘가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거니? 정호는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다른 길로 정호를 이끌었어요. 아버지 묘소가 아닌 요양원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정문이 아니라 뒤편으로 향했어요. 백구야, 거기는 위험해. 우리가 들켜서는 안 돼. 정호가 말했지만 백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 도착하자 백구는 특정 장소에서 멈춰 섰어요. 바로 김 원장 사무실 창문 아래였습니다. 백구는 그곳에서 낑낑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게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정호도 함께 땅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플라스틱 봉지를 발견했어요. 봉지 안에는 USB와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USB를 경찰에 넘겨라.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백구가 이 장소를 기억할 것이다. 정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그리고 백구에게 이 비밀 장소를 알려주셨던 거였습니다. 백구야, 내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정호는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급히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요양원의 불법 실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환자들의 동의 없이 신약 실험을 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김 원장과 공무원들 간의 부정부패 증거였어요. 요양원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실험의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다른 환자들을 목격하고 이를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어요. 아버지가 몰래 촬영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 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아버지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구나. 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실험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환자들을 구하려다가 희생되신 영웅이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히 김 원장과 그 일당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충견. 백구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구나. 정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동안 정호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정호는 내일 아침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와 백구의 충성심 덕분에 드디어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USB를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백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백구야,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구나. 정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호는 수사과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정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고 하시는군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네, 제 아버지가 직접 수집하신 자료입니다. 요양원의 불법 실험과 살인 증거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김 과장은 USB 내용을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오늘 오후에 요양원을 급습하겠습니다. 정호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김 원장이 미리 눈치채고 증거를 더 숨기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요양원 쪽에서 미리 알게 되면 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비밀리에 진행할 테니까요. 오후 3시 정호는 경찰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데려갔어요. 백구가 있어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김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색영장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살인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김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때 백구가 갑자기 김 원장에게 달려들었어요.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으로 지저댔습니다. 저게가 왜 그래요? 김 원장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백구는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정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네요. 한 경찰관이 말했어요. 정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길을 안내해줘. 백구는 정호와 경찰들을 김 원장 개인 사무실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특정 서랍장 앞에서 멈춰서서 계속 짖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정호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이 서랍을 열어보니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폐기하지 못한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것들이. 김 과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환자들의 실험 동의서, 위조 증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명단, 그리고 공무원들과 주고받은 뇌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 원장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죠? 김 과장이 추궁했어요. 지방 관리들이 저를 시켜서. 저도 피해자예요. 그때 요양원 뒤편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정호가 전에 보았던 수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장,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중 한 명이 김 원장에게 소리쳤어요. 김 과장이 즉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멈춰.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려 했어요. 그때 백구가 가장 앞서 도망가던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백구에게 물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백구는 평소에 온순했지만 악한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한 수호견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자가 떨며 말했어요. 모른다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김 과장이 추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김 원장도 그의 공범들도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더 큰 진실이 드러났어요. 요양원 뒤에는 지방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네요.
김 과장이 정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서요. 김 원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정호 씨, 당신도 조심해야 할 거야.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은 소용없었습니다. 정호는 백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호를 바라봤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가 감추려던 진실 모두 밝혀질 거다. 정호는 김 원장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랜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김 원장과 그의 공범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요양원 불법 실험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호는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의 회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 속도였어요. 정호야,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병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수사 결과 아버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구하려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아버지를 진실을 지킨 용감한 어르신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날 오후 김 과장이 병원으로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과장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요양원 전면 감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결정됐어요. 무엇보다 아버님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호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린 거였어요. 그리고 김 원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정호는 김 과장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백구도 다리 상처가 모두 나아서 예전처럼 활발해졌어요. 백구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정호는 백구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백구는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됐고 악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정호는 묘비 앞에서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입니다. 충견의 마음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백구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정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시청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시청에 도착한 정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요양원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설립을 제안한 거였어요. 정호 씨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 말이에요. 시장이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정호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몇 달 후 노인 인권보호시민연대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정호는 대표로 선출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어요. 단체 사무실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백구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명예 마스코트가 되었거든요. 백구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정호는 사무실에서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지역 요양원들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과 운영 상태를 점검했어요.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을 요구하고 좋은 곳은 더욱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야.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지. 정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많은 노인분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정호는 백구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구는 묘비 앞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낑낑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제 편안히 쉬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정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발걸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자.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였어요. 노년의 삶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정호의 새로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백구의 충성심을 가슴에 안고 말이에요.